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OSS 15기 2014년 8월 6일 날 출국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동안에도 이제 OSS가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더 프리미엄급으로 재탄생하는 OSS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 지금 쓴 것대로 예비 학부모의 고민과 해결책, 불편한 진실. 이 무섭죠? 불편한 진실. 네, 그동안 OSS가 지금 이제 7년차 들어오죠? 7년차 들어오면서 참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결같은 마음은 정말 OSS에 오는 아이들이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고 정말 내 품에 있는 아이를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오랜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정보 알 거 다 합니다. 이제 학부형들도 다 알고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2% 부족한 것까지도 이번 기회에는 완벽하게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확 쏟아내고 해결책을 어떻게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OSS 15기 2014년 여름에 출발하는 14기는 아주 판타스틱, 정말 놀랄 겁니다. 정말 행복한 만족스러운 새로운 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이겁니다. 학습면.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우리 애 말이죠, 이거 참 유학을 보낼까 말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 공부 못해서 캐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합니다. 아직 의과대학 가고 여기 지금 서울 법대 가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캐나다 유학 갔다가 와서 영어는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비어서 다른 과목이 비어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부진해서 정말 이렇게 특목중학교도 가고 특목고등학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초등학교 때 유학 가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절대로 공부를 못해서 캐나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OSS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국어,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나름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서의 우리 공부가 비이지 않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동안은 오후 2시 30분에 아이들이 이게 공립학교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3시경에 아이들이 OSS에 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화상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종례를 하고 3시 반부터 6시 30분까지 이게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국어하고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수, 목, 금, 이 3일은 영어를 했죠. 영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요.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고 영어 선생님도 불만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만이 많냐면 매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매일. 이렇게 쪼가리로 하니까 특히 국어하고 수학은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보잖아요. 아이들이 월, 화 하고 난 다음에 수목금 토일 슉 놀다가 그때 이제 숙제 하느라고 바쁘고 다시 이 월요일 날 보니까 숙제 안 해온 애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업량이 작잖아요. 그 더 큰 문제는요. 수학 시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 난이도의 차이가 꽤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도 보니까 난이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그룹 수업을 하는데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1대1 수업이 되지 않는 한, 네, 이게 개개인별로 맞춤 학습이 실제로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제 눈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서부터는 획기적으로 두 가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 담임 제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학습 담임 제도라는 것을 두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동안에는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월요일 날 3시간, 화요일 날 3시간, 총 주당 6시간을 국어 선생님이 근무했고, 그 다음에 또 수학 선생님도 월요일 날 3시간, 화요일 날 3시간 해서 총 6시간.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한 분당 6시간씩 OSS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국어 3시간, 수학 3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선생님들이 주당 몇 시간을 근무하냐면 2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럼 스케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후 2시 반에 학교에서 옵니다. 예, 학교에서 오면 3시에 이제 OSS에 도착하죠. 그러면 3시서부터 바로 4시 30분까지 1시간 반씩 매일 영어로 every day 뭐를 한다? 국어하고 수학을 합니다. 예, 국어하고 수학을 every day 매일 합니다. 매일. 예. 어떻게 하느냐? 개개인 학습에 맞춤형으로 합니다. 누가 하느냐?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책임지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먼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이번에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부 다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요즘은요 온라인 수업에 SMS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업을 제대로 안 했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봐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책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속에서의 별도의 책과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진도를 각각 다 짜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하루에 20시간을 근무하니까 잠깐만 왔다가 가는 그런 파트타임 선생님이 아니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 생활 담임이 아니고 학습 담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OSS에 항상 상주하십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진도표를 짜서 그 진도표를 계속 팔로우업 해 갈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다? 결국은 수업 시간이 늘게 되고, 그렇죠. 예전에는 3시 반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시서부터 수업을 합니다. 예, 매일 1시간 반씩 국어하고 수학을. 그래서 불편한 진실인데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다고 봐요. 예, 뭐냐면 우리가 돌아와도요, 지금까지 OSS에서도 돌아와도 한 3, 4개월 정도 수학을 업데이트를 하면 다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고 수학과 국어에 대한 결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히 수학, 예, 결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학 수업을 강화하게 되었다.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게끔 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인 학습 담임 제도라는 것을 실시해서 조금 더 밀착해서 아이들의 국어와 수학을 돌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동안은 이제 이게 그 3시부터 3시 반까지의 시간은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고 이제 화상통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화상통화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요 시간을 다시 찾아내서 공부로 돌렸고요. 그리고 화상통화는 앞으로 집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죠. 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학 보낼 때 참으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먹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나름이에요.
예, 뭐도 이제 잘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입이 좀 까다로운 애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그거 네 팔자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조금 입이 까다롭고 그리고 조금 빼빼 마르고 이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먹기 싫으면 말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불편한 지실. 두 번째 주제, 음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나? 예, 이렇습니다. 예, 이 집집마다 조금 이 음식 문화에 대한 풍경이 다릅니다. 아침을 보통 아이들은 시리얼들을 많이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점심을 싸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캐나다 사람들의 점심은 샌드위치에다가 그리고 과일, 그리고 주스, 스낵 이렇게 싸줍니다. 예, 싸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먹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사실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요, 그거 좀 습관을 들이려고 하여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물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면 가끔은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예,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여름서부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심 도시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심 도시락을 보통 우리 교포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캐나다에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락을 싸갈 때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싸가지 않습니다. 예, 물론 냄새나는 김치를 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보온 도시락에다가 밥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한국 음식을 주로 싸가거든요.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죠. 예,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도시락 배달을 주문해서 저희가 직접 갖다 주는, 예, 그런 제도. 힘들지요. 근데 대전제는 뭐냐면요, 저희는 15기 이번 여름에 가는 OSS 아이들부터는 정말로 어떤 것이 저희의 목표냐면 불만 제로에 도전하다. 예, 모든 학부모들이 개개인 맞춤, 우리가 PB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Person Based Program,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예, 그냥 이건 단체니까 네가 맞춰, 이게 아니라, 예, 개개인에게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 예,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만 제로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이 힘들죠. 예, 그런데 직업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힘든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 오성 씨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OSS에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짜증을 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건데 학부형이 뭐 새벽 2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한테 전화했을 때 짜증 내본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면 내기 싫어서 안 냈냐? 아니에요. 저는요,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업이니까. 예. 나를 맡기고 보내주신 분이 궁금해하는 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저는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즐거워라. 어떤 부탁도, 어떤 무엇도 과감하게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불만제로에 도전하다. 이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심을 샌드위치 같은 것을 잘 먹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게 불만이 있어갖고 나는 한식으로 좀 도시락이라도 배달하고 싶다. 오케이? 네. 물론 그거는 어머니께서 돈을 내셔야지 됩니다. 예. 별도로 가는 거니까. 해서 저희가 학교로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문제가 있죠. 사실 저는 희망하건대 캐나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 한 끼는 제대로 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이제 6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면은, 예, 7시까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시스템이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수업은 6시 반에 끝나는데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왜 그러냐면 이때 7시부터 8시까지 수업하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 반까지 보통 학교를 가잖아요.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을 공부, 스터디.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저녁 식사를 한국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 그냥 아이들끼리 밥 먹고 어른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무의미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빨리 들어가 가지고 홈스테이에 있는 가족들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더라. 네,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을 보장하기 위해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를 끝낸 다음에 바로 홈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요, 가급적 저녁 식사를 홈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을 저희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음식 하루 저녁 한 끼 제대로 먹는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담소하고 그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홈에 있는 그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다들 좀 갖기를 바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되는 홈스테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한국 음식 한 끼를 제대로 먹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옵션입니다.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남아서 한국 음식을 먹고 집으로 가라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가서 나는 저녁을 먹고 싶다 그런 아이들은 6시 반에 바로 보내줄 겁니다. 홈으로. 예,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가겠다 그런 애들은 이거는 저녁을 OSS에서 해결하고 집으로 보내줄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돈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는 적어도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 있는 동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 그리고 토요일, 네, 뭐 매주 토요일이라도 이 토요일 날 액티비티가 하고 또 클럽 활동하고 액티비티 같은 가는 그 격주 토요일은 그건 이제 OSS 관할입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는 꼭 한식을 먹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OSS에 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철저하게 먹는 것만큼은 아이들이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결하겠다. 이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활동. 참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심심하다라는 겁니다. 토요일이. 예.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격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액티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괜찮은데요. 액티비티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이들이 심심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집집마다 좀 달라요. 네, 집집마다 다른데 어떤 집은 좀 액티비티가 많고 또 막 이렇게 뭐 놀러도 자주 가고 그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많은 집은 to be honest with you. 솔직히 얘기해서 꽤 많은 집들은요. 그 맞벌이 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이 중산층의 집들은. 그러니까 맞벌이 하니까 그 캐나다 엄마 아빠들도요. 힘듭니다. 주말 되면. 그러니까 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집들도 우리의 희망상 같아서는 매주 애들 데리고 어디 좀 놀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액티비티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액티비티 있는 집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말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 쉬는 기간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먹는 거 이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네,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불편한 진실.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네, 지금 저와 함께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아이들을 보내본 경우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 들은 게 많아서 야, 참 오성 씨 아주 솔직해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요.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해결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5기서부터는 획기적으로 주말 활동을 늘리겠다. 예, 그래서 액티비티가 있는 주말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액티비티가 없는 토요일에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클럽 활동이라는 것을 신설하겠다. 그럼 클럽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클럽 활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포츠 활동. 스포츠 활동. 캐나다는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비가 안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뭐 비가 안 오는 시즌에는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에 골프 같은 것도 좋죠. 예, 골프 레슨. 예. 그리고 뭐 비가 오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라든가, 예, 뭐 아니면은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그 실내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럽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스포츠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음악 활동.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피아노를 쳤었다. 한국에서 내가 바이올린을 쳤었다. 난 뭔가를 했었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악기 갖고 와라.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격주 토요일 날 이런 그 악기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우리가 그 캐나다 그 메이플리츠에서 조금 한 30분만 나가면은 톰 리라고 하는 그 악기점이 있는데 이 악기점에서 모든 악기에 대한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 조금 돈은 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이 내시는 겁니다. 이 클럽 활동에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배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계, 이거 그렇잖아요. 개별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지원하겠다.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 예, 그래서 음악 활동, 각종 악기 같은 것도 원한다면 그런 토요일 또 심지어는 일요일까지도 최대한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고 자기의 활동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타를 배우고 이래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이 안 그럴게요. 영어로 배우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영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님도 따고 뽕도 따고 좋잖아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희한하게 방송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거 제 아이디어예요. 방송활동. 뭡니까? 오성식이 누굽니까? 방송인 아닙니까? 예. 시대는 바야흐로 방송시대다. 예. 저는요, 이과든 문과든 앞으로의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부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자기가 취재해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한 달 단위로 또는 주말 단위로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OSS TV라고 하는 새로운 방송국을 우리가 개설을 하겠다. 예, 야, 이 신나잖아요. 신나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방송 장비체가 다 캐나다로 가져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앵커가 되고 또 기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취재해가지고 온 것을 발표하는 이런 방송. 이거 전부 다 주말 활동입니다. 이런 주말 활동을 지원하겠다. 고로 이제는 아이들이 주말이 심심하지 않겠다. 이거 말이죠. 그동안 주말이 심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 야야야 책 읽어. 책 읽으면 되지. 책 읽어. 그래서 딥다 그냥 리딩 포인트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책은요 한국 와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은. 물론 거기서 책 많이 읽으면 좋지만 심심해서 책을 읽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액티브한 주말 활동을 더욱더 많이 신설해서 아이들이 활기찬 그런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겠다. 이게 OSS의 15기 또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양한 특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겠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유학을 오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찾아가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표정도 밝아지고. 참 저는 반가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런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 있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럼 나는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좀 주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조금 많이 갖게끔 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방학 기간 중에 각종 캠프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는 봄방학, 그 다음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이 3개가 있잖아요. 사실은 봄방학 때도 캠프가 있습니다.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캠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을 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에도 그 긴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게 좀 비밀인데요. 예,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뭔가 스페셜한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발표할게요. 좀 빵! 와, 저 정말 특별하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대체로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데 아이가 있어요. 네, 요건 조금 남겨놓을게요. 네, 어쨌든 그런 그 방학 중안에 뭔가를 갖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각종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겠다. 네, 요것도 이제 새로워진 OSS의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 강사 강연회도 정례화하겠다. 그래서 메이플리치 시장도 초대를 하고, 네, 이렇게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정신교육도 많이 시키고.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생활담임 선생님과 우리는 이번에 신설된 학습담임 선생님, 국어학습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학습담임 선생님, 영어학습담임 선생님, 뭐 본래부터 있었으니까요. 이런 거 학습담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활담임 선생님인데요. 이 생활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이게 절대 우스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예. 왜냐면은 아이들에게 얼만큼 정신교육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목표 설정과 그리고 그 목표 설정에 따른 공부 학습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거 많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월드컵 4강 실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히딩크 감독이 잘해서 월드컵 4강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선수진들이 우수해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선수인데 히딩크 감독이 아닌 호딩크 감독이라든가 오성식 감독이 축구 감독이 됐으면 과연 우리가 4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리더와 감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4천만이 바뀌죠. 5천만인가요? 지금 인구가 바뀌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 생활담임 선생님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오성식 OSS잖아요. 네, 제가 주도하는, 그리고 저희 생활담임 선생님이 주도하는 이 philosophy OSS의 이런 철학과 교육 철학과 마음가짐,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야, 나와 이렇게 인연을 맺은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나와 인연을 맺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생활선생님과 생활담임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우리 아이들, 참으로 행복한 아이들이고 참으로 운 좋은 학부형님들이다라고 정말 전 자신합니다. 정말로. 네, 그만큼 저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아이들에게 보충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밀착형 상담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기를 낳았다. 내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다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이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역시 이 세상에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이거요,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한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끔 그런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거나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극복하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예. 일단은 함께하고 있는 생활담임 선생님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퍼부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사랑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문화적인 성향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고요. 또 OSS의 문화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입니다. 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정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고,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예배학 부분들의 고민과 해결책, 불편한 진실을 앞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리하여서 새로 태어나는 OSS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보지 못한 획기적인 완벽에 가까운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 예, 정말 PB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부활하겠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잘해서 여러분에게 야 정말 OSS 오성식 맞구나, 너다 너! 라는 말이 나오게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